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종환 TV 부동산 애널리스트 TV를 운영하고 있는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입니다. 저는 아직 구독자 수는 좀 많지는 않은데요. 찐팬들이 많아서 그런지 요즘 다니다 보면 저의 유튜브를 잘 보고 또 집을 샀더니 결과가 좋았다 이런 얘기를 오늘 또 지하철 타고 오다가 들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도 바쁜 틈을 짬을 내서 이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한국부동산원에서 자료가 나왔는데요. 이제 12주째 오른 수도권 아파트값 12주니까 3개월이죠. 근데 이 부분도 조금 여러 가지 그 시기도 기사마다 너무 차이가 많은데 다시 확실하게 하면 상승 조짐은 이미 작년 하반기에 좀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거래 증가와 함께 집값 상승이 뚜렷하게 나타난 것은 올 3월이었습니다. 저희 가까운 사람들이 올 3월에 집을 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의 통계는 약간 후행하잖아요. 우리가 신고를 한 달 후에, 한 달 이내에 하게 돼 있으니까 4월부터 통계는 오른 것으로 압니다만, 집값 상승 조짐은 이사철과 맞물려서 3월부터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5개월째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지금 기사를 보면서 12주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조금 그 시기 면에서 정확성이 떨어진다 하는 얘기고요. 그런 데는 너무 큰 비중을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오늘 8월 말인데 8월 말에는 이번 주는 상승폭이 좀 둔화된 건 맞아요. 그리고 아직 통계는 안 나왔지만 8월의 주택 거래량은 7월과 비슷하거나 조금 줄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9월이 본격 이사철이잖아요. 이 추석이 이제 하나의 분수령이 되는데 9월의 거래량은 오히려 7, 8월보다 더 늘어날 것 같진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9월부터 시작이 되는 제2단계 스트레스 DSR, 스트레스는 가산금리라고 그랬죠. 수도권은 1.2%가 가산이 되고요. 지방은 비수도권은 0.75가 가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스트레스 DSR이 되면 설명드렸죠. 연봉이 5천만 원인 사람이 대출을 받으면 3억 1,500까지 가능했는데 수도권은 2,800만 원, 비수도권은 1,300만 원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금리 오르고 대출 한도 줄어들게 되니까 이제 미리 대출을 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다가 이제 대출 규제도 영향이 미치고 살만한 사람은 서둘러서 샀다, 막차를 탔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선 저는 전세를 시장을 볼 때 가장 먼저 있는 키워드로 보잖아요. 이유가 있죠. 전세가 오르면 매매가 오르고, 전세는 작년 5월부터 올랐으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전세 오르고 매매 오른 것입니다. 상당히 이 양자 간의 상관관계가 높고, 거래량은 제가 사실은 얼마 전에 그 어떤 그 유튜브에 좀 부탁을 해서, 제가 유튜브를 안 나가잖아요. 셀코 TV 하는 그 이재용 아나운서 진행하는 거 외에는 그분도 이제 개인적인 관계 때문에 나가는 건데, 좀 나갔더니 같이 그 유튜브를 했던 이제 상대방이 나왔는데 꽤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거래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집값도 내릴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참 이거는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벌집 순환 모형을 보면 우리가 거래 증가 가격 부합 이렇게 와요. 그 다음에 이제 거래 증가 가격 상승, 거래 감소 가격 상승, 이게 중요합니다. 이때가 더 많이 올라요. 이게 지금 거래가 우선 8월에 거래가 줄어들었으니까 앞으로 집값이 안 오른다,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늘 쿼터리라는 말 썼죠. 분기별로. 우리 이 방송 보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알 거라고 해서 이것도 지금 시간을, 근데 굉장히 모르는 전문가라고 최고 전문가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도 이렇게 잘못 알고 있어요. 벌집 순환 무형도 몰라요. 이거 거래가 증가하면 가격이 상승한다, 거래가 많이 증가할수록 가격이 많이 상승. 여기까지 말씀드렸잖아요. 전세 가격이
오르면 집값이 오른다. 또 전세 가격이 많이 오르면 집값도 많이 오른다. 요까지는 알죠. 제가 이제 하도 많이 떠들어대니까. 이제 그래서 많이 이제 이해가 되는. 근데 두 번째 두 가지를 몰라요. 거래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상승하는 단계가 오는데 거래량이 계속해서 증가할 수만 없어요. 좀 이해됐나요? 이제는 거래가 감소하면서 가격이 상승하는 사이클이 제가 볼 때는 올 가을부터 또 내년의 이후에는 나타나. 그러니까 거래가 감소하니까 집값이 내립니다. 이런 생각은 옳은 생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일주일 만에 뭐 거래가 감소했으니까 앞으로 집값이 안 내리다 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전문가일까? 근데 그렇게 하는데 막 팔로워가 굉장하대요. 저보다 더 많고 유명하대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나 예, 그렇게 팔로워가 많고 뭐 말을 이거와 우리가 과학적, 그러니까 부동산도 과학이라고 제가 말했잖아. 이론에 의한 걸, 이론은 제가 맞아요. 그건 여러분이 이의 제기하면 언제든지 얘기할게. 그리고 통계는 늘 일주일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3개월 통계를 중시하세요. 이게 추세예요. 이거 영어 미국 교과서에는 quarterly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주식하고 달라서 무겁게 느리게 움직인다. 무겁고 느리게 움직인다. 그래서 3개월 정도의 통계가 축적되었을 때 그 통계가 가리키는 흐름을 가지고 그렇게 예측하는 게 그게 올바른 방식이에요. 뭐 저는 다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도 보면서 좀 저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추세가 중요합니다. 한 달 정도 지금 또 거래가 감소하고 이러면 또 상승폭이 둔화되면 이제 내립니다. 이런 말. 반대로 또 올라가면 이제 또 오릅니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좀 3개월 정도 어떤 추세를 보면서 부동산 경기를 예측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또 잘 하지 않는데 뭐 전문가라고 말은 이렇게 토론을 하다 보면 또 느끼는 게요. 이 부동산에 관련된 지표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앞으로 집값이 올라요, 내릴까요? 라고 말하는 그런 지표 중에 대표적인 게 저는 한국은행의 주택가격 전망지수예요. 이게 8월에 118로 나왔어요. 122죠? 그러니까 1년 후에 집값이 오를 거라고 보는 사람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부동산원의 매매수급 지수가 있어요. 또 국토연구원의 소비자 심리 지수가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을 할까요? 근데 제가 저 후배들이긴 하지만 아주 유튜브에 유명하다는 사람하고 물어보면 그 중에 한 가지만 가지고 얘기를 해요. 이러면 될까요? 그러니까 그 지표와 치수가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적어도 종합적인 지표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한 가지를 보니까 그러니까 PIR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그리고 이제 주택금융 부담지수라는 것도 있고 PIR 주택가격 소득 대비 주택가격지수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어느 하나만 나온 걸 보고 막 이거 되니까 안 좋습니다 또는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적어도 연구자이고 객관적으로 좀 과학적으로 분석을 한다면 이 여러 가지 지표와 지수를 보고 그 종합적인 것, 그러니까 공통적인 거죠.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걸 보는 그런 공부 방법, 습관을 꼭 가지길 바랍니다. 제가 뭐 특정인이나 누구를 비판하려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 말에만 자꾸 이렇게 빠져드는지. 제가 유튜브를 활성화하지 못하는 바람에 저도 별 면목이 없습니다만 저는 뭐 이걸 해가지고 돈을 벌자고 하는 게 아니어서 거듭 말하지만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오늘 또 굉장히 중요한 거 지금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첫 번째 거래량이 증가하면 집값이 상승한다. 거기까지 맞아요. 그러나 벌집순환 모형 육각형 모델 같은 걸 보면 계속 거래가 증가할 수만 없잖아요. 어느 정도 오르면 고점 인식도 있고 또 많이 오르고 나면 매수세가 주춤하죠. 바보가 아니면. 그래서 거래 감소 가격 상승 현상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빠질 때도 그래요. 거래 감소 가격 보합이 오고
가격 감소, 가격 하락 뭐 이런 국면이 한번 기회 되면 또 얘기할게요. 그리고 앞으로 집값이 오를지 내릴지는 어느 한두 가지 지표를 보는 게 아니라 전망과 관련된 지수도 한국은행의 주택가격 전망지수, 또 국토연구원의 소비자 심리지수, 그 다음에 한국부동산원의 매매 수급지수 이런 것도 좀 잘 보시라. 그래서 지금 8월에는 상승폭이 좀 둔화되고 거래량이 감소한다고 해도 이게 바로 앞으로 집값이 하락하는 신호다. 이렇게 성급하게 보지 마시고 적어도 8, 9, 10 이렇게 좀 3개월을 보고 또 연말까지 보고 이렇게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매매 가격은 서울은 보니까 상승폭이 뭐 0.01% 정도 좀 둔화됐다 그래요. 이제 서울의 전반적으로는 오늘 또 이제 연합뉴스 TV하고 인터뷰를 잠깐 했는데 노원구 같은 경우가 0.04, 성북구가 0.05, 동대문구 0.04 이렇게 해서 강남보다도 오히려 좀 외곽 지역의 집값 상승률이 좀 높게 나타나요. 거래량도 그렇고 이제 외곽 쪽으로 확산, 우리는 미리 알고 있죠. 확산세가 뚜렷하게 나타나.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도 보니까 제가 늘 말했잖아요. 과천 오르면 판교 오르고 지금 판교 오르니까 이제 광교가 이번 주에 경기도 중에서는 상당히 눈에 띄는 상승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역시 수용성으로 가겠죠. 그렇게 우리는 뭐 어렵지 않게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전세 대출이 아까 잠깐 주춤한 이유가 전세 수요가 줄어서 또는 전세 매물이 늘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전세 매물은 더 줄어들고 있고 이 채널 A에 어젠가 나왔던 것 같은데 제가 인터뷰한 게 나왔는데 다만 전세 대출을 조이고 있어요. 정부가 이 영향이에요. 왜냐하면 전세 대출이 이 집주인에게는 갭 투자로 활용이 되는 측면이 있고 또 전세 대출이 매매 가격을 올리는 측면도 있고 또 가격 부채 중에 주담대뿐만 아니라 전세 대출도 큰 요인이 되다 보니까 이 금융기관이 전세 대출을 중단하거든요. 뭐 그렇게 되니까 또 반전세나 월세로 좀 일부 전환된 그런 측면도, 그러니까 오른 전세만큼 월세로 가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정리하면 부동산을 예측하는 지수나 지표들은 여러 가지 다양하다.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고정관념, 잘못 알고 있는 지식도 많아요. 비과학적, 상식과 지식은 다르죠. 그런 얘기를 좀 했고, 그 다음에 수도권도 이제 확산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고, 다만 경제가 안 좋죠. 그렇지만 이 금리가 내리고 정부가 지금 새로운 신유형의 뭐 전세 대출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지금 내놓고 있기 때문에 좀 집값 상승은 중장기적으로는 좀 심리적으로는 안정되고 있지만 이런 현상은 적어도 내년까지는 좀 또 길게 보면 1, 2년, 2, 3년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하는 얘기로 하고, 집을 사야 되는 분들은 집을 좀 사는 쪽으로 저는 내 집 마련하는 기회로 삼는 게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는 바람직하다. 또 그런 쪽으로 오르지 않는 급매물, 경매, 또 신규 분양 이런 것들은 내 집 마련의 방법으로 여전히 삼아도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경청해서 고맙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